네, 매일 당구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를 이슈와 종목으로 나눠볼 거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이제 어제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시장을 보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붙고요. 또한 시장이 하락해도 그 부분에 맞춰서 이유가 항상 붙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재료들은 항상 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유럽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또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홍콩 시위나 뭐 환율에 대해서 문제를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이 나온다고 하는데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어제 또 양시장 모두 굉장히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지금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고 변동성만 그 종목의 변동성에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지수는 저는 박스권 흐름 계속 이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박스권 상단 620포인트 보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 56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수가 크게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박스권에서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뭐 2000선을 지금 회복을 다시 지금 하고 지금 뭐 양호하게 아직까지 뭐 깨지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또 한번 깰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애국 테마주, 극일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고, 테마주 장세입니다. 8월 달 내내 테마주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슈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도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일본에 적용을 했죠. 일본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맞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양 국가 간의 감정 싸움은 지속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양국은 감정 싸움이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은 뭡니까? 이번 주 목요일 휴장이에요, 휴장. 네. 휴장이에요. 네. 근데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지금 그 많은 집회들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과 아베를 규탄한다 하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뭐 봉우동 전투도 지금 영화 개봉해가지고 200만을 넘었다라고 해요. 뭐 이번 주에 500만도 무난히 저는 돌파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잘 맞물리면서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어떤 애국심을 또 자극하는 영화예요. 애국심을 자극하는 뭐 명량이나 뭐 이런 비슷한 영화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일본군을 상대로 이런 그 국지전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봉오동 전투가. 그래서 독립군이 지금 영화도 어떤 현재 분위기를 굉장히 저는 잘 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도 뭐 쇼박스나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좋게 보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광복절까지 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또 많은 또 시민단체들과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노 아베 또 뭐 이런 그 시위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모두 발언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예지만 뭐 일본에 이제 맞서서 어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력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이번 주까지는 애국 테마주와 극일 테마주는 상당히 또 시세 변동이 강하게 올 걸로 예상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콜마 회장이 보수 유튜버의 영상을 그 조회 시간에 틀어줬다는 이유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그래서 어제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 본느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한국콜마를 불매 운동을 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중소형 OEM, ODM 업체들이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콜마는 대부분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우리가 흔히 아는 화장품 브랜드들에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매 운동이 조금 애매하기는 그러니까요, 해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완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뭐 팩트는 뒤로 하고 어찌됐건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중들은 한국콜마를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팩트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코리아나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주식의 어떤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매매하시기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먼저 좀 대중 심리를 먼저 읽고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몰릴 때 먼저 나오는 이런 매매를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네. 수익 내기가 좀 상당히 좀 쉬운 시장이에요. 단순히 뭐 지수는 원래 안 가지만 그런 매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 관련해서 다음 내용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자, 보시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른 대항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8월 15일이 말 그대로 정말 피크라고 봐요.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르는 그런 시기고 그래서 양국 갈등 고조 전망이 보여집니다. 8.15 또 광복절에 많은 시위를 하면 외신에서 당연히 취재할 테고 일본에서도 취재할 테고 예를 들어 뭐 광화문에서 아베 인형 막 불태고 이러면 일본도 굉장히 격화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실 안 봐도 눈에 보여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렇게 되면은 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격화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애국 테마주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이런 뭐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주식 관점에서 봐도 애국 테마주와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극일 테마주들, 애국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감성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 일반 시민들이 이 종목 불매할 거야, 이 종목 안 사, 그러면 반사이익을 보는 게 애국 테마주고 극일 테마주는 쉽게 얘기해서 정부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을 극복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뭐 경인양행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나와서 또 동진세미캠,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극일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부품과 이런 그 정부 주도로 국산화를 시키는 거를 극일 테마주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어떤 그 불매운동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본 이 제품 쓰지 말고 다른 제품 쓰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쓰자라고 하는 국산품 대체품들이 바로 애국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애국 테마주와 극일 테마주가 계속 지금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8월 15일 기점으로 애국 테마주는 이전에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8월 15일 날 정부에서도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일본 펜을 쓰지 말자 이런 거를 정부에서 당연히 조장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극복하자, 국산화를 하자, 뭐 부품을 만들자 이런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두 발언을 할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 15일 이후의 종목을 찾는다면 애국 테마주보다는
극일 테마주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화수소, 그 다음에 에칭가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종목을 자동차 쪽으로 부품 쪽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한번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기로 했는데 시장 안에서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맞불 작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우리가 시장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앞서서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의 종목이 일지테크네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그럼 뭐 수소 전기차 그렇죠. 쪽이겠네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관련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예상으로도 일본이 추가적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다면 자동차 쪽으로는 탄소 섬유는 거의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거를 막는다면 반도체랑 비슷하게 타격을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산화가 가능한 현재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 중에 코롱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지테크가 현재 그 자리나 시세가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일지테크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포인트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일지테크 포인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자, 8월 2일에 상한가 이후에 현재 이제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세가 한번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애국 테마주로 상한가 간 종목들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상가 간 다음에 눌림목을 주든지 뭘 하든지 어찌됐건 한 번은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반증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눌림목 주고 급등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털긴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추세 우상향 후에 거래량은 지금 역배열로 되고 있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자,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급등 후에 눌림목을 정말 세게 주고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 급등하고 지금 현재 이 그 보합권에서 계속 그 박스권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거래량이 그 눌림목 지금 현재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 거의 없어요. 이틀 연속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큰 자금 들어온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개인들만 안 가니까 매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저는 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모나미도 한번 볼게요, 모나미. 자, 모나미도 한번 보시면은,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끝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바닥권에서 거의 뭐 한 300%, 2,500원에서 현재 7,500원 수준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3배 가까이 올랐고, 전일에 또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만큼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모나미 뭐 실질적으로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성통상도 한번 볼게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고점에서
수급은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애국 테마주 처음 먼저 시작했던 종목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3위각기도 볼게요. 3위각기. 우리 창진 씨 일본의 악기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일본 악기. 음악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일본에는 뭐가 그쵸. 유명해요? 저도 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일본 요즘에 일본도 근데 저도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그렇게 악기들이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야마하? 야마하? 야마하. 그거 하나 알아요. 그죠? 저도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네. 그거 야마하 말고 네. 다른 또 중소형 일본 워낙 또 일본은 정밀하게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아기자기하게. 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악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3위 악기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뭐 상한가 나오기 전에 시세는 굉장히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전부 애국 테마주로 묶이고 있으니까요. 사실 뭐 정말 그러면 실적이 나오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실적 확인하려면 언제 확인해야 된다고요? 7, 8, 9, 3분기 실적 다 끝나고 10월 달 말이나 뭐 11월 달 초에나 확인이 가능한데 네. 그때는 이미 뭐 애국 테마가 다 끝나버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하면서 실적을 논하는 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수급과 현재 분위기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단기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 끊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계산을 하려면 이제 3분 이후로 봐야 그렇죠. 되니까 그거는 너무 지금 늦어요. 시점에서는 맞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네네네. 이제 주셨습니다. 뭐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실적이 안 나오니까 매매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흑백 논리로 볼 필요가 없어요. 가치 투자를 할 종목은 네. 확실히 중장기 투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과 업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쉽게 해서 이제 펀더멘탈이 좀 저점이다. 그러면 바닥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이제 가치 투자, 실적 투자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로 똑같은 잣대를 이런 종목들에 들이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매매로 따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일 매매라도 급등 나오면 바로 차익 실현해서 현금 또 마련해 놓고 네. 또 뭐 좋은 자리에 있으면 단기적으로 눌림목 주면 들어가서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빨리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가치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 가치 투자는 지금 뭐 대형주나 아니면 확실히 좀 실적 대비해서 저점 매수가 되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매일 장본남녀에서는 잘 안 다뤘는데 뭐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또 장중에도 좀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날 음봉 크게 떨어졌는데 이날 이후로 저점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면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몇 년을 보고 할 수 있는 가치 투자라 봅니다. 자,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앞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저는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러 가지 검찰에 지금 많이 묶여 있어요. 엮여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60만 원에서 3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모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멀리 보고 5년, 10년을 보고 갈 수 있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현금성 자산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 현재 공장 가동률이 별로 안 좋은데 만약에 공장 가동률이 좋았으면 이미 종목은 60만 원, 100만 원 이미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가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지테크 한번 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애국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단기 급등으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고를 때 이 기준은 이제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본인 네, 판단으로 참고하시면 하셔야 좋을 것 됩니다.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이제 종목 일지테크인데 투자 포인트를 싹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투자 네.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수소전기차 핵심 소재 수출 제한 가능성 이것도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자동차 쪽, 공작 기계 쪽 뭐 네. 얘기가 쭉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어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을 놨기 때문에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추가적으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도 탄소 섬유는 절대적으로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본 도레이 기업으로 이제 대부분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순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니클로, 렉서스, 그다음에 일본 펜, 제트스트림, 뭐 DHC 이런 그 완성품,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는 일본에 의존하는 게 여러분들 10%가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이런 산업재.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도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탄소 섬유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네. 마시고. 자, 그래서 탄소 섬유 그 중에서 제일 의존을 많이 하는 게 탄소 섬유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일본이 갑자기 공급을 끊어버리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도 일본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탈일본화를 선언하면서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이제 네. 부품을 공급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도 그렇게 되면 현대차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창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뭐 7월에 갔다 왔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렇게 일본 부품을 많이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뭐 이거는 이제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한국 전쟁 이후로 근대화가 정말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기간이 좀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기초 소재나 이런 부분은 좀 일본 제품을 써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국가가 성장을 하다 보니 일본 제품 이런 일본 부품에 의존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지테크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징주 개념으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매매 무조건 뭐 이걸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매매만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